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의 주요 투입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CES 기조연설에서 이제 본사 엔비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 손으로 만져지는 실물 AI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거는 자율주행차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웨이모와 테슬라 같은 이 자율주행차들의 성공이 AI가 본격적으로 탑재된 자율주행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미 도요타, 메르세데스, 볼보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 회사들이 만드는 차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 AI 전용 반도체 공급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는 데이터 센터, 이제 LLM을 돌리는 그 데이터 센터에만 이 AI 칩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차들에도 앞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을 혁신해 나가겠다,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AI 슈퍼칩 GB200 NVL72라는 신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72개의 블랙웰 GPU가 탑재됐대요. 네, 엄청난 연산력을 가진 이 GPU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국 증시를 이끌 주인공은 역시 AI구나. AI가 또 나스닥 지수를 이끌겠구나 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화요일날 5% 가까이 상승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너무 스트롱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두운 전망, 그렇게 크게 많이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번지면서 엔비디아가 또 오히려 나스닥 지수 하락을 또 이끈 하루가 되었습니다. CE에서는 또 재밌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그 엔론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엔론이 이제 2001년에 파산한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패러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패러디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10년간 가정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계란 모양으로 생긴, 아주 작은 계란 모양으로 생긴 소형 원자로가 공개됐다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패러디 그룹이 만든 허구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엔론 에그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최근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둘러싼 과장된 마케팅과 투자자들의 과열된 기대를 풍자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에너지 혁신, 네, 요즘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이 에너지 혁신,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핫한 아젠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에너지 기업, 어디가 혁신하냐, 친환경 에너지,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혁신을 가져올 그런 에너지, 거기에 이제 ESS 같은 배터리도 들어가는 거고, 기술이 결국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이론들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경각심을 알리는 거죠. 엔론은 2001년 파산한 에너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을 넘자 MSNBC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10만 불을 넘었나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이제 거기 게스트분이 얘기를 다루는데, 이 트럼프의 마가 운동과 이거를 비교를 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결국 마가 커뮤니티가 큰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전체 국민으로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됐듯이 비트코인도 이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크다. 비트코인도 단순한 이게 투자 자산이 아니다. 그냥 주식처럼, 주식도 사실 테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가 생기는 주식들이 생기잖아요. 큰 팬덤이 형성되는. 비트코인도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회 운동이고, 이게 마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정치 경제적 운동으로서 지금 성장하는 거다. 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강하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거라 외치고 많이 투자하라고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막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으로 번지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다. 그래서 10만 불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는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유명하죠? 짐 크레이머, 이 CNBC 스쿼크스에 나오셔가지고 항상 주식 방송을 하시는 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짐반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 반대로만 하면은 맞는다. 근데 왜 그러냐? 이 프레스턴 피시라는 유명한 비트코이너가 있는데, 크레이머는 월가 내부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면서 그가 매도를 추천하면 매수 시그널, 매수를 추천하면 매도 시그널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분이. 월가를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항상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떨어뜨려야 되면은
이거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월가 투자자들이 탑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어떤 그들의 유동성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이고요.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이 또 화제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2024년부터 2028년 이 5년인가요? 4, 5, 6, 7, 8. 네, 5년 사이 신규 채굴량은 65.7만 BTC에 그치는데 이건 이제 뭐 계산으로 다 나오는 거죠. 하루에 뭐 450BTC가 나오니까 5년 사이 신규 채굴량은 65.7만이 될 거다. 근데 2023년 2월 이후에 이미 60만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는 물량이 부족하고 근데 신규 채굴량은 계속해서 공급에 이제 제한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 계속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어쨌든 ETF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간접 투자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든 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래소에는 모자라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 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급락이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이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심이 위축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약 3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롱 포지션이겠죠.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청산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이 롱 포지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기간 동안 한 4시간 동안에만 거의 2억 3천만 달러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렇게 큰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추가로 하락한 면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도 다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S&P 500은 0.7%, 나스닥 100은 1.3% 하락했고요. 매그니피선트 7 지수는 2.1%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어젯밤에 그 CES 라스베가스에서 했었던 CES에서 젠슨 허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발언과 그다음에 발표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계속 좋았는데 바로 5%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역시 거시 경제를 이기는 그런 좋은 호재는 또 쉽게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11월 구인 구직 건수가 6개월 내 최고치래요. 그래서 고용이 여전히 강하고 미국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내년은 기준금리가 많이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인식이 더 팽배해진 게 원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6bp가 또 올라서 이제 4.68% 계속 올라갑니다. 엄청난 상승세고요. ISM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20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원래는 올해 1월에 한 차례 할 거다 예상했었는데 7월 이후로 늦췄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JP모건은 지금 수익률 곡선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가팔라졌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이걸 너무 선반영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가팔라졌다라는 거는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그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은 수요일에는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간으로 수요일 민간 고용 예상은 13만 건인데 과연 어떻게 나오나 보면 좋을 것 같고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12월 의사록입니다. 금요일에는 1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표겠죠. 1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예상보다 스트롱하게 나온다면 또 주식시장과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는 가격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을 93%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축소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이 굉장히 외환 시장을 볼라틸리티 변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관세가 굉장히 한도 가지고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적인 분야에만 처음에는 이제 그 축소돼 가지고 시행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러자 이제 달러 가치가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로화,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치를 갑자기 높여다가 트럼프 본인이 나와서 이거를 부인했어요. 아니다. 전방위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다시 3시간 만에 부인을 했는데 그러자 다시 달러 지수가 많이 올라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달러 가치의 근원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근원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 가치가 떨어지는 근원은 결국 트럼프라는 거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첫 임기 중 지난 2016년 첫 임기 중 다우 나스닥 등 시장 관련해서 트윗만 100회 이상 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본인도 굉장히 이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주는 그런 요소들을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SNS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발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한 거를 3시간 만에 본인이 직접 부인하면서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ING는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는요 5거래일 연속 상승 후 하락세입니다. WTI 웨스턴 텍사스 유는 배럴당 73달러 내려왔네요. 1달러 내려왔고 브렌트 유는 76.1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원유 공급 과잉 때문이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모건 스탠리는 원유 공급 과잉은 아니다. 당초보다 오히려 원유 공급 과잉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 이제 트럼프 2기가 또 미국산 원유를 전 세계로 많이 수출할 거라 공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밈은요, 이 비트코인이 매트릭스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이 인생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내는 그런 일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곳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를 일단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 부분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해서 소비를 하다가 이렇게 RIP 하늘나라로 떠나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탈출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흔한 경로, 인생의 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뛰쳐나가는 비트코인. 그래서 어두운 회색빛 시스템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향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살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뭐 창업가의 삶, 그 다음에 유튜버의 삶, 여러분들과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은 더 이상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더 유니크해졌고 특별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쉽냐 그렇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심란하실 텐데요. 또 이 정도의 조정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란할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하고 크게 상승했다가 그만큼 하락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자산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바이 더 딥 찬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월 8일 비트코인 오버나잇 리캡 마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